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조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좀 가져왔냐면요. 2학기 중간고사 총평과 기말 대비법을 딱 가져왔습니다. 이걸 사실 준비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시 좋은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조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걸 좀 가져왔냐면요. 2학기 중간고사 총평과 기말 대비법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사실 준비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이 2학년 마지막 시험이고 3학년 시험까지는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신을 정말 잘 봐야 될 거고요. 되게 간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우리 학교 시험이 단순히 쉽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어디까지 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잡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잘 들어주시고 기말고사 때 정말 이 전략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딱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좋은고등학교 2학년 이제 중간 범위였었죠? 교과서는 사실상 한 과밖에 안 들어갔고 모의고사는 총 26지문 뭐 이 정도는 다들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별한 이슈가 얘들아 있었지.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번 모의고사 범위가 실제로 같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모고 범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알아서 EBS 강의를 보고 공부해라 라는 소리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이 없대요. 그치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모고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지문의 이제 강의가 다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고 강의는 사실상 여러분들 부교재랑 교과서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가장 내신에 핏해요. 어디서 나올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잘 알려줄 거니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담당선생님과 1대1 테스트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인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만 사실상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 정도는 중중중. 선생님 저는 서술형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이거 중인가요? 여러분 이번에 서술형이 1학년 서술형보다 좀 쉽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난이도 유형은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제목과 빈칸 이 정도 파트였었고요. 당연히 영작 파트는 좀 이제 어렵습니다. 쌤 그럼 왜 대체 서술형을 중이라고 딱 하신 건가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배점 먼저 보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딱 가볼 건데 사실상 여러분 지난번에 교과서가 2문제밖에 안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이럴 거면 교과서 범위 왜 주는 건지 20개 푸교재만 파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쌤 저는 시간이 없는데 교과서 버리면 안 되나요? 네, 버리세요 여러분. 이번에 심지어 범위도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순히 1회독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사실 이번 학원에서는 수업 듣고 이제 복습은 사실상 회독은 여러분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만 담당생들이 이 회독의 영역까지 진짜 꼼꼼하게 짜실 거고요. 그러면 2회독, 3회독, 4회독 계획을 쭉 세우고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는 거냐면 이 부교재에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부교재에 좀 더 회독을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변형을 한번 딱 볼 건데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비변형 문항이 총 17개였었고요. 78.7점이 변형이 없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선생님 전 좀 어려웠는데 이것도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문항별 이제 유형별 문항수랑 배점을 쌤이 갖고 왔고요. 사실 이 그래프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조원고 서술형이 2학년 서술형이 1학년보다 쉽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서술형 파트 중에서 찾아쓰기 유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찾아쓰기가 뭐냐? 보통 표, 안내문 막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겹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찾아 쓰는 원리만 알면 쉽게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원리만 사실 알면 좀 더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네모를 제외하고는 누가 꼼꼼하게 외우느냐 싸움입니다.
이 파란 네모는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이제 서술형, 이제 가장 상위권 유형이 이제 영작 서술형이고요. 얘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어휘학, 요약, 무관 이런 파트들 혹은 어법 사료 전부 다 꼼꼼하게 외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득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쳐놓은 이 일치,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 얘는 또 비변형이 맞거든요, 여러분. 변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치만 쌤, 왜 대체 이 빨간 네모를 쳐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배점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형이 없지만 뭘 해야 되냐면 선지 해석의 까다로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외운 이 지문 자체는 그대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건 1번부터 5번이 선지일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선지 난이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여러분 충분히 두 유형에서도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사실상 더 이상 우리가 암기만 하거나 그냥 숙제만 사실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파트가 아니라요. 이 파트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등급 싸움이 딱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유형별 난이도를 좀 나눠봤고요. 난이도 상이 사실상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월등히 논술형 2번이 훨씬 더 높았고요. 중 문제에 논술형 3번, 4번이 껴있죠.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찾아쓰기 유형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중의 배점을 하고 있고요. 분명 비변형이 아까 70점이라고 됐었는데 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하는 우리가 암기만 꼼꼼하게 한다면 맞출 수 있는 공짜 문제다라고 딱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난이도 하, 변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살짝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뭐 worthy, undeserving 이런 식으로 정답 선지를 이제 반이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난이도 하로 잡았고요. 나머지 두 개도 내가 외우기만 했을 때 실제 못 봤었던 애 찍어버리면 3초 컷. 순서 문제 너무 당연하게 난이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신기한 걸 좀 갖고 왔어요. 만약에 난이도 하에서 좀 변형이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얘는요 5줄짜리 한 문장을, 얘가 원래 5줄짜리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거에서 나올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가져왔고요. 얘가 원래는 5줄짜리 긴 한 문장이었었는데요. 얘를 2문장으로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공부할 때 2-3줄이 넘어가는 그런 긴 문장들 있죠. 긴 문장을 외울 때 한 단어로만 외우면 안 돼. 혹은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외우면 안 돼. 키워드를 2-3개 이상씩은 잡아서 좀 더 꼼꼼하게 외워줘야 돼. 이게 팬케이크 문제였었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 이 내용에서 팬케이크만 나왔어 정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나왔고 근데 이 새로운 정보를 팬케이크 모양을 생각하면서 이걸 딱 했었지 라는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공부가 딱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난이도 하의 필승 공략법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 담당생들과의 1대1 테스트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수업 듣고 끝나지만 우리는 수업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자, 첫 문장 해석해봐. 보게 들어. 주제 뭐였어? 다음 내용 뭐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흐름이 바뀌는데 연결사 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담당 선생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N단 정리 노트에 꼼꼼하게 N단 정리를 하고 사실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도 자체도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점검을 해놓고 나면 사실상 이제 문장마다 꼼꼼하게 이제 N단 정리를 하고 외워주기 때문에 순서 답이면 사실상 3초 컷으로 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 테스트 꼭 통과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난이도 중 문제들을 좀 봐볼 건데 이번 조원고의 좀 두드러진 특징이 사실상 이렇게 선지가 조금 이제 난해했었다라는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변형이 한 개도 없었어, 얘들아. 비변형 문제들이야. 그치만 선지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중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러한 이제 난이도 중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쉽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글의 요지를 딱 봤을 때 주제가 농지 흩어놓기를 해야 되는 이유. 매년 생존을 위한 생산량 확보를 위한 농지 흩어놓기, 즉 농지를 흩어놓는 게 되게 좋다 라는 내용이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사실상 딱 해석을 딱 해보면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작농들은 높은 수확량을 만드는 작물을 이제 심어야 된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높은 수확량을 만드는 작물?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지워버리면 끝나겠죠? 자, 두 번째, 몇몇 밭을 다양한 생산량으로 나누는 것은 기근의 가능성을 줄인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several이라는 이제 몇몇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딱 해놨고요. 다양한 이런 일들 생산량이라고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얘가 주제인데? 오케이, 일단은 세모.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핑크색 단어들이 본문에 어떤 단어들이에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랑 헷갈렸었냐면요, 이 5번이랑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자, 5번을 사실상 보면요, 땅을 흩뿌려 놓는 거, 스캐터링이 그대로 들어갔어 얘들아. 부분에 있는 단어. 그니까 너무 얘를 고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있는 burden, 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땅을 흩뿌려 놓는 시도는 농부의 짐을 더 키운다. 그러면 안 좋다, 마이너스겠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burden에 이렇게 X표를 치고 반대 선지다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난이도 중필승 공략법인 오답소거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답만 이렇게 딱 고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닌 건지를 꼭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뭐 지속 가능한 실행을 딱 지워놓고, 롱텀 프로덕티비티 지워놓고, 그리고 저항성 있는 작물 3번에 얘도 지워놓고, 쌤 3번이랑 4번은 둘 다 무관선지예요 라는 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률이 확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소거하는 훈련을 하면요, 좋은 거 주제 문제를 맞추고요, 이러면 12점 가량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14번이 유일한 좀 전체 변형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전체 변형이지만 제가 좀 일부만 좀 표시를 했어요. 좀 알아보기 쉽게. 전체 변형은 여러분 통합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합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reliable indicator, 즉 믿을 수 있는 지침이었어. 근데 dependable, 의존할 수 있는, 쌤 믿을 수 있는이랑 그럼 의존할 수 있는은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침 대신에 측정이라는 단어가 써졌거든? 근데 얘 맞는 거잖아. 오케이, 넘어가.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하고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게 흐름상 같구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norms, 이런 그 규범들은 때때로 무시가 된다 였었는데, 원래 원문에서 뭐였었냐면요, 이러한 이제 규칙들, 룰즈들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침해된다, 위반된다라고 나왔는데, 쌤 그러면 위반되는 거랑 무시된다랑 같은 건가요? 응, 같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 흐름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violated. 얘도 또 위반된다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intrude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얘는 when 어쩌고저쩌고 절로 쓰였지만 원래라면 with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with 분사 구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구문도 바꾸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어도 다 바꿔놓습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되냐면, 문장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겠구나, 여기가 실제로 중요한 어휘 포인트구나를 잡을 수 있는 훈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 단어만 좀 해결이 되면 끝납니다. 그럼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단 끝 1에서 60간 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고논 끝까지 못 갔다? 반드시 고논 끝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난이도 중의 필승 공략법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난이도 상입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영작해라. 그러니까 사실 조원고 2학년에서 아까 가장 난이도 상 유형쌤이 2가지밖에 안 뽑았잖아. 서술형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주제 영작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이제 지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 쓰는 애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찾아 쓰기를 내가 난이도 상으로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상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쌤이 아까 그 로직만 알면 충분히 풀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혼란시킬 이런 표가 등장할 겁니다. 늘 조원고 2학년 유형이죠? 그러면 이 B의 근처에 있는 change in a를 찾아. 어디서? 여기서. 그럼 change in a가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보이지? population이 보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population이겠구나. 끝. 한 단어. 해결됐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 없이 작성하기 때문에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in response to D. 이런 식으로 나왔어. 또 찾는 거야. 찾았다. in response to unaltered environment. 잠깐만. 지금 D는 보니까 두 단어네? 그러면 altered environment 끝났네. 끝. 쉽죠, 여러분? 그리고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얘에 관련된 지문이었었고요. 이 밑에가 이제 얘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평소에 이제 내용 공부 미리 해뒀고 이 글의 구조를 우리가 아까 N단 정리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는 이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내용, 밑에는 이제 어클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사실상 얘를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한 단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쓰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면은 비슷한 거 찾기가 여러분 필승 공략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연결사를 활용하는 게 진짜 좋아요. 지금 보면 온디 아더랜드가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반면에라는 거잖아. 바뀌지. 아까 쌤이 위에는 어댑테이션, 밑에는 어클라이메이션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위에선 이런 내용, 어댑테이션, 밑에서 어클라이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 쓰는 거는 너무 쉽다. 그래서 연결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난이도상 서술형입니다. 얘가 사실 찐 상위권 문제예요. 왜냐면 외운 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조건을 보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서술형 문제를 100개 풀어도 이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이번에 많이 줬었던 조건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4번 넣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같이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평소에 신텍스 많이 했었잖아. 동명사 주어나 투부정사 주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뒤에 어떤 형태로 써야 돼? 단수 형태. 그럼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조동사로 교묘하게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s를 딱 넣어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풀었어야 됐었고요. 얘를 푸는 방법은 서술형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일단 내용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이거 신체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거 안 좋아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고 각을 잡을 거야. 지금 이 보기가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고 지금 동사가 될 만한 게 lead to 좀 묶어봐야겠다 얘는. 그치? can 그리고 뭐 구분하다 distinguish 이렇게 2가지 3가지 정도 딱 되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일단은 can이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써야겠다 라는 이 각을 먼저 딱 잡아주고 그러면 이끌 수 있다나 혹은 구분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근데 신체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니까 뭔가 얘는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주어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어면 동명사 형태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케이 얘 썼어. 얘가 이끈다. 그러면 목적어 뒤에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못 쓰지? race를 딱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distinguish race 즉 이제 인종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근데 어디에 이제 기반을 둬서 신체적인 특징에 기반을 둬서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메인 동사 나왔지? 근데 need to 같이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이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여러분
서술형이 다 끝나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동명사 주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얘는 필요한 경우 형태를 변형할 것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여야지 라는 걸 나중에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떠올려. 주인공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면 독자가 이야기의 이해를 되게 잘합니다. 몰입을 잘해요. 라는 내용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보고 각자 말하지. 자, 지금 보게 되면 동사를 쓸만한 게 engage, help, 그리고 prompt?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딱 되겠네. 근데 engage를 딱 쓰면 뭔가 어디랑 연관이 돼 있다, 뭔가 to 이런 거 대체 어디다 붙여야 되지? 그럼 help를 딱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메인 동사를 여러분 engage로 잡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오형식 부문을 딱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to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engage는 메인 동사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help를 만약에 메인 동사로 쓰잖아? 그러면 오형식이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to 부정사랑 동사 원형밖에 없지. 그러면 to 없어도 상관없네. to 없는데 그러면 메인 동사를 나는 help로 잡아야겠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그러면 questioning으로 한번 가볼까?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오케이. questions 이걸 한번 바꿔볼까? 해서 바꿨어. 근데 그러면 프롬프트가 남아.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뭐 하는 거? 유발하는 거로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 혼자 하면 너무 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1대1 담당 선생님이 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거고요. 뭐부터 써야 돼? 그럼 얘는 이거 남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렇게 1대1 테스트를 진하게 봐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주어진 조건 중에 동사 뭐 쓸 거야? 그럼 특정 구문 있어 없어? 뭐 lead to 같은 거? 뒤 형식은 어떻게 붙일 거야? 를 실시간으로 물어봐. 그러면 어떤 걸 느낄 거냐면 서술형 쓸 때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구나. 서술형 트레이닝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럼 이걸로 1등급 가보자 라는 게 딱 나올 거고요. 얘는 왜 갖고 왔냐면요, 실제 A답 영어학원이 규모가 좀 있는 학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서술형 문제를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제 영작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순 배열이라거나 혹은 주제 영작 같은 거를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몇천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 딱 뜨겠지? 그럼 담당 선생님은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자, 지금 주어진 조건 보이지? 주제 이거였거든? 뭐부터 쓸래? 를 많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레이닝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트레이닝일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원고등학교 2학년의 시험을 한번 쭉 봐봤고요. 이번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 더 할지 혹은 이제 정시를 딱 우리가 고려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럼 나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있을 건데, 일단 여러분 지금 내신이 한 5주 정도 딱 남았잖아요. 이번 내신 뒤지게 잘 봐버리세요. 이번 내신 정말 딱 잘 보고 나면 결과가 딱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신이 한 80% 정도는 완성이 된 거니까 나머지 20에 대한 이런 계획을 담당 선생님께서 또 같이 짜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제 총평 강의는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명확하게 딱 이 전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말고사 총평과 함께 이제 겨울방학 대비법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볼게요. 안녕!